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기후행동 상임활동가 김석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청년, 당사자로 기후위기 말하고 행동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기후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50여 개의 지역에서 150명의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거는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들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기후위기는 심각해지고 있고 온도 상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파리협정에서 2도씨 이내로 가능하면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약속을 했고 다시 2018년도 인천 송도에서 아니다 이건 1.5도 이내로 무조건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IPCC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게 1.5도와 2도를 차이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렇게만 봐도 1.5도와 2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도라는 거는 되돌릴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우리에게 마지막 마지노선이 될 수 있는 온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미 전 지구의 평균 온도가 1.1도에서 1.2도가량 상승한 상태이고 우리나라는 무려 1.8도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삶 등과 안전한 일상, 그리고 우리의 생존과 모든 생태계들이 붕괴가 될 위험이 머지않아 다가온다는 의미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재앙을 목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호주와 우리나라를 덮친 산불, 그리고 홍수, 그리고 이런 산사태까지. 이건 굉장히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멸종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청기행이 작년과 재작년 현장 답사를 통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건 현재 한라산에 있는 구상나무 사진인데요. 이렇게 고산지대에 사는 생물들은 기후변화에 가장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멸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이미 멸종을 마주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과학은 사실 가능성만을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현재 6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6년이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제가 기후행동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이게 8년 정도 남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6년이라는 숫자로 갑자기 숫자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6년 안에 1.5도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보자면은 저기 보시면 2030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적어놓은 게 5억만 톤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파리협정에서는 2도씨 상승을 이내로 억제를 하려면은 약 25%를 감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 정도의 목표는 현재 24.4%로 2도씨조차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1.5도 이내로 억제를 하려면은 2017년 배출량 대비 55% 이내로 감축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아예 계획조차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당사자로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너희는 그런 피해 당사자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아니면 어른이 돼서 해. 왜 굳이 이걸 청소년 학생 때부터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사실 지금 당장의 문제이고 시간이 너무 시급한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기후위기는 생존, 주거, 권리, 그리고 먹거리, 노동, 불평등, 인간 존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다 해당하기도 해요. 저도 역시도 이 모든 것에 다 해당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후위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흔히 미래세대라고 불리는 기후위기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겪으면서 살아가야 할 마지막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도 우리는 정책을 만들 수도 없고 누구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우리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조차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실천을 넘어서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세상을 위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정책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와 생존을 위해서 당장 행동을 해야만 했어요. 우리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우리만 이런 고민을 했던 건 아니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기후 파업을 주도하는 그런 연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다행히 그런 연대 단체들과 함께 연대를 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한국에서도 이들과 함께 우리만의 방식으로 뭔가 행동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생을 한 게 3월과 5월에 기후 결석 시위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9월에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 또한 탄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시위하면은 굉장히 엄숙하고 무겁고 딱딱한 이런 분위기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라기보다는 함께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즐겁게, 그리고 우리만의 목소리로, 우리만의 그림으로 이런 방식들을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이 되면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뭔가 대규모의 집회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한번 결석 시위를 해보자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기후 파업을 하고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온라인 결석 시위의 연장선으로 기후국회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캠페인인데요. 그 행운의 편지라는 약간 그런 인터넷에 떠도는 재밌는 장난들 있잖아요. 그런 걸 뭔가 패러디를 해서 국회에다가 행운의 편지를 전달하는 식으로, 뭐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며칠 안에 이걸 답장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조금은 유쾌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캠페인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책 결정권자들을 만나서 이러한 방향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는 실제로 환경교육보다 당장 탈수탄 금고 지정을 하라. 그러니까 교육부나 교육청에 있는 이런 예산들을 석탄을 투자하지 않는 은행에 이런 예산들을 보관하는 금고를 지정하라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환경부를 만나서는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해라라는 이런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그를 위한 법을 마련해달라라는 요구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0년도 3월에 진행했던 기후헌법 소원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기후위기가 심각해진다는 건 단순히 북극곰이 불쌍해지고 지구가 망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장의 삶과 권리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냐 없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안전한 일상에서 당연히 지켜주지 못하는,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위헌이다라는 의미로 기후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 막 하다 보면 사실 청소년으로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청소년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그리고 왜 청소년 정체성이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려고 해요.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언뜻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른들의 영역과 그 청소년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시민이 아닌 거죠, 청소년은. 이렇게 구역을 딱 명확하게 분리를 해놓고 청소년이 그걸 침범하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신기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사실 문제를 굉장히 흐리는 일이거든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이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쟤네 어린데 저렇게 활동을 해 라고 집중을 하는 건,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굉장히 박탈시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나이에 집중하는 프레임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좋지 않은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라고 말을 하는 건 그냥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도 그레타 툰베리 있다, 한국에도 그런 거 있다라고 하는 경쟁의식에서 발현된 이런 언어들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좋지 않은 기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다큐프라임에서 함께 했던 인터뷰 중에 하나인데, 저희 동료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영역이랑 시민의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해놓고 그걸 넘으면은 도저히 하지 못할 걸 쟤네가 했네 하고 너무 신기하다라고 그냥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우리는 제대로 된 주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소년 주체성을 강조를 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존과 권리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뭐 생태계를 사랑하고 이런 청소년들이 아니라 우리 당장의 생존과 권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이가 아니라 당사자성으로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갑니다. 평등한 문화를 바탕으로, 이게 평등한 언어라는 거는 사실 학생이나 어떤 청소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누구누구 씨나 이런 동등한 주체로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낮잡아보고 당연하게 이 사람은 학생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들은 사실 동등한 주체로서 바라보는 언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부터 우리만의 이런 언어를 장착을 하고 서로에게 존중을 쓰고 상호 존중적인 태도로 청소년을 수단화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문제를 흐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언어를 바탕으로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롤모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청소년이 주도하고 청소년이 만들어간 단체가 저희가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땐 이런 단체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단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만의 방식으로만 처음부터 만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잃지 않으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의 목표를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희는 일단 유의미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가 이어져서 1.5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기 위해 행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목표는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정책과 이런 정치의 변화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여라. 이런 행동들을 의지로서 보여라. 표명을 해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석탄 발전소를 끄고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해라라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책과 정치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1.5도 이내로 온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줄여라, 감축해라, 해주세요 라고만 한 거는 그냥 어린애들의 투정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불가능하고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그런 거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가장 믿을 수 있는 IPCC 1.5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런 과학적 근거들을 토대로 가장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들은 기본값으로 두고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고 그 작은 실천을 넘어서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행동했어요. 정책 결정권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전략적 메시지를 고민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들을 사실 던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이걸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냥 정말 별거 아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 이 정도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사실 별거 아닌 존재는 맞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기후행동은 사실 이런 별거 아닌 청소년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단체예요. 우리는 함께 뭔가 목적이 같은 거죠. 목적 공동체로서 함께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연대하고 뭔가 그러면서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변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청기행은 단체가 됐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실제로 우리가 만든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증명한 셈이기도 하죠. 이렇게 정책을 뭔가 제안을 하고 뭔가 정책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해달라 그냥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건 사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심지어 여기에 이런 청원글이 올라오면 동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굉장히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 의사를 명확하게 사회에 대고 표현을 하는 거는 이건 절대 작은 실천이 아니거든요. 이건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게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기행의 이야기가 이렇게 조금씩 퍼지면서 이렇게 사회교과서에 조금씩 실리는 사례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청소년 기후행동에 하는 캠페인과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달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만든 아주 작은 변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한전에 해외 신규석탄 투자를 저지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였는데 아직까지도 아직 진행 중인 신규석탄 투자에 대한 또는 건설에 대한 것을 아직 막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아직 못 막았지만 그 이후에 새로 진행 중인 건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더 이상 해외 석탄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아주 작은 변화? 이 정도는 그래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반응들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교육청에 저희가 뭔가 탈락단 금고를 지정하라 라고 했던 그 캠페인 이름이 응답하라 교육청 캠페인이었는데 거기에서 응답했다 교육청으로 이렇게 실제로 답장이 오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교육청의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채식급식 때도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는데 현재 채식급식 선택제를 시행 중인 곳도 있고 앞으로 시행 예정인 곳도 있고 이게 점점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탈석탄 금융을 이야기했는데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금융들이 현재 탈석탄 선언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는 굉장히 제1의 금융권들, 이런 금융권들에서도 탈석탄 선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까 교육청과 교육부를 만났을 때 환경교육이 아닌 탈석탄 금고를 요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환경교육을 보통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청소년이고 청소년 하면 학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교육권과 만나면은 뭔가 교육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거 맞지만 교육은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당장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이미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가 줄여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를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도록 우리랑 가장 밀접한 교육청과 교육부가 이러한 행동을 먼저 보여달라. 지금 당장, 그러니까 뭔가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뭐 스마트 학교를 짓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달라. 그런 것들을 해달라, 움직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청소년들이 잘 커서 너희들이 어른이 돼서 해결해 라고 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행동을 하는 건 단순히 지구를 사랑해서 북극곰을 지키기 위해서 생태 감수성이 높아서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생존과 권리에 대한 문제이니까 그냥 동등한 주체로서 함께 행동을 하고 우리의 생존을 말하고 있는 주체인 거죠. 그래서 청소년을 단순히 계몽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내가 교육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주체로서 존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대해야 하고 청소년 또한 자기를 그렇게 수동화시키지 말고 도구화시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청기행도 이런 식으로 저희 청기행의 고민을 많이 나누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2021년에 청기행에 대해서 청기행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행동할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도 청기행은 위와 같은 조직구조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많은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많은 힘듦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일단 청소년이고 90%가 청소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에 대부분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직을 실제로 만들고 굴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의 필요한 역할을 맡아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수평적이고 뭔가 평등한 그런 조직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청기행에 크게 4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기후헌법 수원과 기후인권 캠페인을 함께 합쳐 NDC 강화를 위한 캠페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1.5도 법제화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국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신규 석탄 또는 현재 건설 중인 석탄을 중단하기 위한 신규 석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대중에게 함께 전달을 하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들을 만들기 위한 기후문해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4월 22일 지난 날이죠. 4월 22일 지구의 날 바이든 정부가 주최하고 40여 개국이 참여한 지구의 날을 기념했던 기후정상회담입니다. 이날 기후정상회담에서 저희는 사실 굉장히 불충분한 감축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날 그럼 뭔가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내고 캠페인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이날 그 선언에서 감축 목표 자체가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한국은 이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한번 상향한 바가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난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날 아침에 23일 날 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축 목표를 확실하게 조정을 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청와대에 함께 국민청원을 열었는데 여기에 사실 1시간 만에 열자마자 100명이 도달을 해서 대중에게 지금 현재 오픈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그 기자회견과 청와대 국민청원 안에 있던 요구사항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후 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분담을 포함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대비 70% 이상 감축하는 것을 강화해달라라는 요구사항을 담았고요. 그리고 2025년에 탄소 중립을 위하여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석탄 발전소를 즉각 중단하고 해외 석탄 투자 또한 금지하는 그런 행동을 해달라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지금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기 의사를 함께 표명하고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것 동안 저희는 굉장히 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개인의 SNS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하는 것도 좋고 주변에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고 굉장히 사회적인 행동인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청와대라는 이런 열려있는 사회적인 이런 광장 안에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커다란 사회 참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으로서 그리고 청년으로서 기후위기 말하고 행동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청소년 기후행동 김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